안녕하세요. 이면호입니다. 오늘 수업부터는 지난 시간에 썼던 마이크보다 한 3배는 더 비싼 마이크로 바꿔봤는데요. 어때요? 좀 괜찮은 거 같나요? 오늘은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흥선대원군의 아들이자 명성황후의 남편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종이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을미사변 이후 고종이 어떻게 되었을지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던데요. 그 이야기가 오늘 수업의 주제입니다. 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그동안의 수업 내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찾기인데요. 역사 수업에서 배웠던 역사적 단어들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단어는 총 8개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5초예요. 시간이 너무 짧다고요? 일시정지해 놓고 찾으면 시간은 무한되겠죠? 5, 4, 3, 2, 1, 0. 숨어있던 역사적 단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로 정답은 방공령, 갑신정변, 독립협회, 동학, 집강소, 거문도가 있고요. 세로에 있는 단어는 조병갑, 갑오개혁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에 대한 설명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업을 참고하거나 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1. 대한제국의 성립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2. 광무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이해할 수 있다인데요. 옆에 있는 이 태극기는 대한제국 수립 당시 썼던 우리의 국기입니다. 태극기를 보니까 애국가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그런데 당시 애국가는 오늘날의 애국가랑은 좀 다릅니다. 대한제국 때 썼던 애국가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이 곡의 작곡가는 독일인 음악가 프란츠 에케르트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분이죠. 프란츠 에케르트는 일본의 국가로 인정된 기미가요를 작곡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기미가요는 나중에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노래로 쓰이게 되죠. 에케르트는 이후 우리나라로 건너와 서양의 음악과 악기들을 소개하는 한편 우리의 국가를 작곡해 줍니다.
안타깝게도 이 애국가는 7년 뒤 일본의 강제 병합으로 인해서 금지가 되어버려요. 그 이후 위암으로 인해 건강이 나빠진 에케르트는 서울에서 사망합니다. 현재 그의 묘지는 서울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혀져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애국가는 일제강점기 때에는 국내에서 쓰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우리의 국가로 쓰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대한제국 애국가 악보가 발견되었다는 신문기사가 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하니까 생각나네요. 뜨거운 태양, 푸른 바다. 아, 제가 거기서 살다가 왔거든요. 아관 파천, 러시아의 공사관으로 고종이 피신한 사건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다른 나라가 관리하는 건물에 있다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를 아주 많이 우습게 보겠죠. 조선의 신하들은 계속 고종이 환궁할 것을 요구했고 고종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 새로이 대한제국을 수립합니다. 제국, 황제의 나라입니다. 중국의 눈치를 보던 우리가 더 이상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똑같이 황제가 되어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광무라는 연호를 씁니다. 자주 독립국이란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한국 국제에서 국제란 오늘날의 헌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법에서는 황제의 권한이 아주 강해졌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부와 황실 재정을 확대하여 개혁을 위한 추진력과 돈을 확보하였고요. 원수부를 설치하여 황제가 직접적으로 군대를 부릴 수 있는 지휘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광무개혁의 큰 틀은 구본 신참입니다. 옛 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 것을 참고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예전에 배웠던 갑신정변 부분에서 온건계합파의 개혁 방법과 많이 흡사하죠. 근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장과 회사를 설립하였고요. 기술자들을 키우기 위해 실업학교도 세웁니다. 그리고 서양의 기술을 배워오도록 외국의 유학생을 파견하였습니다. 광무개혁의 핵심은 바로 양전과 지계, 이 두 가지 사업이라 볼 수 있는데요. 양전이란 양, 측량하다의 양입니다. 전은 밭전이니까 땅이겠죠. 쉽게 말해서 토지 조사입니다. 나라에서 토지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그에 합당한 세금을 걷겠다는 거죠. 그렇게 세금이 걷어지면 나라의 재정 상황도 좋아지겠죠. 지계는 이 종이 문서입니다. 토지 소유를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문서인데요. 땅을 가진 자를 명백히 밝혀 세금을 걷겠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 세금은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과 관련된 장소를 구경하며 마치겠습니다. 이곳은 서울 중구 소공동입니다. 뒤에 보이는 3층 정자가 바로 황궁우인데요. 환구단 내에 있던 별도의 건축물입니다. 환구단은 황제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든 건축물입니다. 천하의 중심이 곧 우리나라라는 자부심을 드러내는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던 환구단은 보이질 않는데요. 어디 간 걸까요? 이곳에 나와 계시는 서울 시민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구단을 보러 부산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황궁우만 보이고 환구단은 보이질 않네요. 왜 이렇죠? 반갑습니다. 1913년도에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그냥 흘려버려요. 우리가 하늘에 제사 지낸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우리 기죽이려고 그대로 그냥 없애버린 겁니다. 그 자리에는 지금의 웨스트인 조선 호텔이 들어서 있는데요.
저 뒤에 있는 황궁무라는 팔각정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 진짜 일본 너무한 거 아니요? 그렇네요.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태성 선생님께 넘기고 저랑은 다다음 시간에 만납시다.